오늘은 조건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은요, 제어 구조 중에 하나예요. 제어 구조란 무엇이냐면, 제어 구조란 뭐냐면,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제어 구조에는요, 크게 세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순차 구조입니다. 순차 구조. 우리 순차 구조 배웠죠, 이미. 순서대로, 차례대로 진행되는 구조였는데요.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는 게 바로 순차 구조였습니다. 책을 위에서 아래로 읽듯이 프로그램 내에서도 위에 있는 명령어가 먼저 실행이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줄에 작성된 명령어가 그 두 번째로 실행이 되고 요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순서대로 실행이 되는 거였죠. 이게 바로 순차 구조였는데요. 우리 오늘 두 번째 제어 구조를 배울 겁니다. 선택 구조라고도 하고요. 조금 더 쉬운 말로 조건문이라고도 합니다. 자, 조건문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조건문은요. 이름에서 유추를 하실 수 있으시다시피 어떤 조건을 충족할 때에만 선택적으로 실행되는 명령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충족할 때에만 실행해라 라는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죠.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는요, 너무나 많은 조건문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조건문을 많이 들으시고 또 사용을 하셨을 텐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학교에서 만약 지각을 했으면 남아서 청소를 한다. 뭐 요런 식의 조건도 있고요. 성인일 때에만 주류를 판매해라. 혹은 미성년자인 경우 주류를 구매하지 못한다. 이런 거 다 어떤 조건을 충족할 때에만 이 뒤에 있는 명령어를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이 개념 자체는. 중요한 것은 이 조건문을 어떻게 파이썬에서 표현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조건문을 파이썬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볼 텐데요. 이 뭐뭐를 할 때에만 뭐뭐 해라라는 구조가 요렇게 표현됩니다. if, 여러분들 if는 너무나 잘 아시는 영어 단어이시죠?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 조건 A라면, 만약 성인이라면, 만약 지각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 조건이 if 뒤에다 쓰여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땡땡 해가지고 콜론이라고 하죠. 콜론을 반드시 써주어야 하고요. 그 콜론 아래 들여쓰기를 한 후에 이 조건을 충족하며 실행할 명령어를 적어줍니다. 그래서 A를 충족할 때 B를 실행해라 라는 거는 결국 이렇게 표현이 돼요. if A 땡땡 B, 여기에서 A는 조건이고 B는 명령어입니다. 자, 이 땡땡이 빠지시면 안 돼요. 잘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if A 땡땡 B, 네,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시고 바로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 미성년자라면 술을 구매할 수 없다고 출력을 할 건데요. 미성년자와 성인을 어떻게 구분하죠? 나이로 구분을 하죠, 나이. 그래서 나이를 저장하는 변수가 필요합니다. 그 변수는 age라고 할게요. age에 예시로 18 이렇게 저장을 해볼까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조건문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if a 땡땡 b라고 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이 a에 맞는 조건을 우리가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미성년자라면이라는 게 조건이죠. 그러면은 미성년자라면이라는 것을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나이가 20보다 작을 때를 미성년자라고 하죠. 그래서 age가 20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조건을 여기다가 넣은 거예요. 자, 나이가 20보다 작다면이라는 조건을 여기다가 넣은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조건을 충족할 때 실행할 명령어 적어주면 되겠죠. 자, 술을 구매할 수 없다고 출력하고 싶으니까 프린트 하시고 술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 age라는 변수에는요, 18이라는 숫자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 조건을 충족합니까? 네, 충족하죠. 그래서 아마 술을 구매할 수 없다고 출력이 될 텐데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Shift Enter.
네, 술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라고 잘 나오네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age에 24 넣어볼까요? 24? 그러면 성인이기 때문에 술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가 출력되면 안 되겠죠. 자, 한번 봅시다. Shift Enter. 그러니까 아무것도 출력되지가 않죠. age에 들어있는 숫자에 따라 실행의 결과가 다르구나를 지금 보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16 정도 넣어볼까요? 그러니까 20 미만일 때. 자, Shift Enter 해보면 또 역시 이번에는 술을 구매할 수 없다고 뜹니다. 요 조건 있죠? 이 조건에서 얘가 되면 조건을 충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16이 들어가 있을 때랑 18이 들어가 있을 때는요, 조건을 충족을 했기 때문에 선택 구조가 실행이 되어서 이 밑에 있는 명령어가 실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24가 age에 들어가 있을 때는요. 24가 20보다 작은가? 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요가 되는 거겠죠? 조건을 불충족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선택 구조가 실행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엔터를 치셨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들여쓰기가 생기거든요. 들여쓰기가 좀 이렇게 좁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시각적으로 눈에 확 들어오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들여쓰기 기본 세팅을 4칸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설정, 여기 우측 상단 설정에서요. 편집기. 자, 여러 가지 세팅이 있는데 세 번째 보이시죠? 들여쓰기 너비가 2 아니면 4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로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장.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엔터를 치시면 4칸이 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조건문에서는요, 이 들여쓰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들여쓰기가 중요한 건 뭐냐면 B라는 명령어는 A에 소속된 명령어야 라는 거를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그 시험 문제 보면은 1번 문제가 있고 선지를 고를 때요. 이렇게 1번 바로 밑에, 그러니까 이 선지가 문제랑 같은 라인에 나오지 않고 1, 2 이런 식으로 조금 들여쓰기 처리가 돼요. 여기가 살짝 공백이 있거든요. 요런 거에 다 들여쓰기로 소속감을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선지는 1번에 소속된 선지다라는 거를 그냥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 실습 한번 해볼게요. 자, 물건 금액을 입력받고요. 물건이 5만 원 미만일 경우에 배송비 2,500원을 더해서 결제 금액을 프린트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마 온라인 쇼핑 많이 하실 겁니다. 저도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무료 배송 조건이 있잖아요. 뭐 5만 원인 스토어도 있고, 뭐 3만 원인 스토어도 있는데, 이제 5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물건 금액에 따라 배송비를 추가하거나 추가하지 않는 조건문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맨 처음에 물건 금액을 입력받으래요. 물건 금액을 저장하는 변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저장하는 변수를요, price라고 해볼게요. price에 저장해라. 무엇을? 입력받은 금액을. 자, inpu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근데 input으로 숫자를 입력받으면 무엇으로 인식이 되죠? 네, 문자로 인식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정수로 변경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감싸준 다음에 자, 데이터 변환을 해주고 싶으면 변환하려는 것을 감싸주면 된다 그랬어요. 변경하려는 데이터 타입으로. 정수로 변경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int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요거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3장의 마지막 부분 보고 오시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물건 가격 입력 받아서 그 물건 가격을 정수로 변환한 다음에 프라이스에 저장을 할 겁니다. 만약에 물건 금액이 5만 원 미만일 경우가 조건이죠. 그래서 이 프라이스가 5만 원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됩니다. 자, 5만 원보다 작을 때에는 배송비 2,500원을 더해야 돼요. 뭐에다가? 프라이스에다가. 그래서 프라이스에다가 자, 같은 변수에 2,500을 증가하는 거니까 플러스는 사용할 수 있겠죠. 2,500.
그런 다음에 이 선택 구조를 나와서요. 프린트를 해줍니다. 총 결제 금액은 price 요런 식으로요. 자, 요거 일단 실행해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Shift 엔터. 자, 물건 가격. 일단 우리 무료 배송 안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3만 원? 네, 3만 원. 엔터 치니까 네, 총 결제 금액은 32,500원이 되네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첫 번째 이 물건 가격을 입력받는 거 실행이 됐어요. 1번.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조건을 따집니다. 요거 조건을 충족을 했으니까 요거를 실행을 해요. 그래서 2,500을 증가시킨 거죠. 자, 그 다음 총 결제 금액을 마지막에 프린트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은 5만 원을 넘는, 그러니까 무료 배송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번 입력을 해봅시다. 저는 10만 원 입력해 볼게요. 엔터 치니까 총 결제 금액은 10만 원 이렇게 되네요. 네, 한번 볼게요. 다시. 맨 처음에 물건 가격 입력 받은 거 실행이 됐어요. 자, 두 번째. 요거 충족을 안 하죠? 10만 원은 5만 원보다 작지 않으니까 요 안에 있는 게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건문을 나와서요. 프린트를 실행을 하는데요. 이 프린트는 지금 조건문에 소속된 명령어가 아니죠. 이 안에 들어가 있지가 않잖아요. 들여쓰기로 들어가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요, 항상 실행되는 명령어입니다. 5만 원 미만이든 5만 원보다 크든 어떤 경우에도 매번 출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비교 연산자 한번 가볼게요. 우리 지금까지 이미 비교 연산자를 많이 했어요. 비교 연산자는요, 조건을 만들 때 활용되는 건데요. 대부분 부등호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A가 B보다 크니 이렇게 되는 거죠. 부등호를 쓰면. 또 크거나 같다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원래 수학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키보드에 지금 이런 부등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크니, 그 다음에 같니 같이 써주는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작니, 작거나 같니 다 이제 똑같은데요. 이 부등호가 결국에는 이제 조건을 만드는 비교 연산자 중에 하나입니다. 두 수 중에 뭐가 크냐 작냐를 비교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헷갈리는 건 여기 윗부분이에요. 여기 두 개. 그래서 A와 B가 같다면을 표시할 때는요. 여기 잘 보시면 등호를 두 개 썼습니다. 그래서 A, 등호, B 이렇게 합니다. 익숙한 걸로는 이게 익숙할 거예요. 등호를 두 개 쓰는 건 사실 익숙하지 않죠. 이게 익숙할 것인데요. 근데 이거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등호 하나 쓰는 거 정말 많이 사용했는데 어디서 사용했었죠? A에 저장해라 뭐를 B를 이라는 식으로 변수의 값을 저장할 때 사용을 했죠. 그래서 A라는 변수에 B라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등호 하나를 쓰는 거는요. 같다면이라는 조건을 만드는 데 사용되지 못하고 대신 이렇게 는을 두 개를 씁니다. 자, A와 B가 같지 않다면은요. 등호 앞에 이렇게 느낌표를 써요. 느낌표. 그래서 요거 한번 지금 같이 프로그래밍 해볼게요. 밑으로 내려가서 출석 혹은 결석 중 하나를 입력받아서 출석을 입력받았을 경우에는 5를 출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입력받는 게 첫 번째 해야 할 거니까요. 인풋이 필요하고 우리가 입력받은 데이터를 저장할 변수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입력받은 변수를 그러니까 출석, 결석 중 하나를 저장하는 변수를요. 체크라고 해보겠습니다. 체크에 저장해라. 뭐를 입력받은 것을 출석 혹은 결석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입력 안내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숫자가 들어오지 않을 거니까 인트로 감싸주지 않아도 되겠죠. if 만약에 출석을 입력받았을 경우 자,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체크에 저장된 데이터가 뭐라면 출석이라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체크가 뭐랑 같다면 이라고 해야 되니까 등호가 두 개, 그리고
출석이라는 키워드와 같은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작은 따옴표 안에 출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땡땡 콜론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만약에 출석이라면 O를 출력하래요. 프린트 대문자 O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Shift 엔터. 자, 출석 입력해 볼게요. 출석. 그러니까 O가 출력이 됐어요. 자, 반대로 결석도 입력해 볼까요? 결석. 네, 결석을 입력하니까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죠. O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배우면서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감은 잡으셨을 텐데요.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출석이 아니면 X를 출력을 해주는 게 더 완전한 형태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